오늘은 은행 대출 진행 시 내가 매월 갚아 나가야 하는 이자, 또는 대출 원금의 이자를 합한 금액이 얼마가 나가는지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전세집을 구하시는 분들 중에 전세자금 대출 받으실 분들 계시죠? 전세 대출을 받고 내가 매월 얼마의 이자를 내나. 근데 이건 그냥 계산기만 두들겨도 쉽게 구할 수는 있죠. 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실 분들을 포함해서 내 집을 한 채 장만하실 분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부동산을 계속 사들이실 우리 부동산 예비 투자자님들, 이런 분들까지 포함해서 집을 구하기 전에 내가 매월 갚아 나가야 할 대출 이자와 원금 합계를, 이 금액을 미리 알고 있어야 전체적인 나의 자금 운용을 계획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계산 방법을 알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고, 또 알고 있다가도 쉽게 잊어버리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거를 한번 먼저 설명을 한번 하고 알아보겠습니다. 이 설명 없이 대출 계산 방법만 배우시면은 당장 며칠은 잘 사용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맨날 대출 계산기만 두들겨 보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은행 직원도 아니고. 이렇게 또 안 써먹다 보면 헷갈려서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대출금 상환 방식입니다. 여기서 상환은 갚는다라는 뜻이죠. 말 그대로 내가 대출을 받았으면 매월 원금과 이자를 갚아 나가야 하는데, 그 갚아 나가는 방식을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대출 받을 때 정합니다. 이 방식에 따라서 매월 납입하는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그러니까 이 대출 상환 방식 종류를 먼저 알고 있어야지 대출 계산도 가능하겠죠. 이 상환 방식에는 총 4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원리금 균등 방식, 원금 균등, 거주 상환 방식, 만기 일시 상환 방식이 있습니다. 이 만기 일시 상환이 전세 대출이랑 신용 대출을 받을 때 사용하는 방식이고요. 말 그대로 대출금 전체를 만기 때 전부 다 갚는다라는 말이 되겠는데요. 전세로 예를 들면 전셋집 구할 때 보통 임대 기간을 2년으로 설정을 하죠. 대출을 해주는 은행도 마찬가지로 2년간만 대출금을 빌려줍니다. 그럼 2년 뒤, 즉 2년 뒤 만기 때 한꺼번에 상환, 갚는다라는 게 되겠죠. 그리고 매월 이자 금액만 납입을 합니다. 또 개인 신용대출도 마찬가지로 만기일시 상환 방식을 사용합니다. 2년이든 3년이든 10년이든 만료기간 설정을 해놓고 만기 때까지 대출 원금에 대한 이자만 매월 납입을 합니다. 만기가 다가와도 연장을 할 수도 있어요. 만기를 더 늦추는 거죠. 이 만기일시 상환이 전세대출과 신용대출의 방식이고, 나머지 이 3가지 방식은 집을 살 때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상환 방식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이 되겠죠. 먼저 이 거치 후에 상환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거치는 말 그대로 그냥 둔다는 거죠. 뭐를요? 대출 원금을 건들지 않고 그냥 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원금에 대한 금리를 적용해서 매월 이자만 내는 방식인 거죠. 원금 없이 매월 이자만 내다 보니까 금액이 낮아서 부담이 좀 덜하겠죠. 하지만 거치 기간도 대출을 받을 때 대출 상품마다 기간이 다양한데요. 3년 거치, 5년 거치, 10년 거치, 다양해요. 3년 거치 후 상환을 한다고 예를 들어보면 3년 동안 매월 원금 없이 이자만 내다가 3년 뒤부터는 원금과 이자를 같이 내야 합니다. 이런 상환 방식이 바로 거치 후 상환 방식인 거죠. 여기까지는 다들 이해가 되시죠? 어려운 거 없이 간단하죠? 그런데 이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고 또 알고 있다가도 자꾸 까먹게 되는 방식이 바로 이 2가지 방식입니다. 원리금 균등과 원금 균등 방식. 얘네 둘은 제가 따로 표를 만들어 놨으니까 표를 보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원리금 균등 상환과 원금 균등 상환. 여기서 원리금은 원금 플러스 이자입니다. 이 2가지 방식 모두 매월 원리금 형태로 상환합니다. 원금 플러스 이자로 갚는다는 거죠. 그럼 이 2가지 방식이 뭐가 다르냐? 원리금 균등은 매월 갚는 원리금 중 원리금이 항상 똑같습니다. 원금 균등은 매월 갚는 원리금 중
원금이 항상 똑같고요. 이게 어떤 차이냐면 원리금 균등은 매달 내는 금액이 같습니다. 여기서 달라지는 거는 첫 달에 내는 원금 자체가 적어요. 그리고 원금을 적게 갚았으니까 이자는 상대적으로 높겠죠. 그리고 원금 균등은 매월 내는 원리금이 항상 다릅니다. 첫 달에는 제일 많고요. 그 다음 2회차 때부터 쭉 낼 때마다 조금씩 내려갑니다. 대신 원금이 항상 같으니까 매번 이자가 많이 줄어들겠죠. 이 내용은 조금 이따 대출 계산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때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조금 그 전에 한번 조금 더 예를 한번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리금 균등 방식으로 제가 100만 원을 누구한테 빌렸어요. 그러면 저는 매월 갚는 원금을 원금 균등보다 조금은 적게 5만 원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5만 원부터 시작을 하면서 조금씩 높게 갚아 나갑니다. 단 매달 납입하는 거는 똑같이 해달라는 조건이죠. 원리금 균등은. 그리고 원금 균등은 제가 또 100만 원을 빌려요. 근데 저는 이 원금 균등은 원금 자체를 매월 20만 원으로 고정을 해서 갚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5만 원부터 원금을 5만 원부터 갚는 이 원리금 균등보다 상대적으로 첫 달부터 많이 갚으니까 상대적으로 이자가 줄어들겠죠. 100만 원에서 20만 원을 첫 달부터 갚았으니까 80만 원에 대한 금리 여기 똑같은 5% 금리를 적용하니까 원리금 균등보다는 이자는 적습니다. 일단 이렇게까지만 이해를 하시고 다음 설명에서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상환 방식에 대한 설명은 잠시 여기서 멈추고 이제 본격적으로 대출 계산기 사용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걸로 어떻게 계산을 하냐?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사용하고 계실 거예요. 대출 계산기란 게 따로 있습니다. 필요한 건 스마트폰만 갖고 계시면 됩니다. 혹시나 스마트폰이 없으신 분들은 컴퓨터에서 하실 수도 있고요. 자, 그럼 스마트폰으로 대출 계산기를 한번 사용해 볼게요. 아, 이거는 PC로 스마트폰을 불러온 거니까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참고하세요. 대출 계산기라고 네이버에만 쳐봐도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오는데, 이용하는 게 나오는데, 저는 오늘 좀 더 자세하게 나오는 대출 계산기 앱을 하나 알려드리고요. 그 앱으로 사용하는 법을 한번 알려드리려고 해요. 어떤 부분에서 자세하게 차이가 나는지는 설명하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을 합니다. 여기 들어오셔서 검색창에다가 금융계산기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요즘은 뭐 어떤 분야든 어떤 거든 뭐 앱이 한두 가지만 있는 게 거의 없죠. 대출 계산기 역시도 어플들이 앱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오늘 이 두 번째 요거 제가 자주 사용하는 앱인데 요거를 설치를 하세요. 스마트 금융 계산기 어플을 설치를 하시고 여러분들은 다른 계산기 어플을 사용해 보셔도 돼요. 뭐 다른 계산기 어플이 더 눈에도 잘 들어오고 보기 좋을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이번 영상에선 우선 이걸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설명을 먼저 듣고 이해를 하셔야지 다른 계산기도 사용해 보실 수가 있으세요. 어려운 게 없으니까 금방 익히실 거예요. 설치가 다 끝나셨으면 이제 실행을 해줘야죠. 열기. 광고는 가볍게 넘겨주시고요. 원래 여기 처음에 아이콘이 뜨는데 지금 처음 까라서 지금 없습니다. 우측으로 이렇게 넘겨보면은 여기 대출 계산이라고 있죠. 이거를 클릭해 줍니다. 그럼 여기 대출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클릭해 줍니다.
그럼 네 가지 형태가 나오죠.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대출 방식에 대한 네 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만기 일시 상환,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거치 후 분할 상환. 이 중에 원리금 균등으로 먼저 해볼게요. 대출 원금. 지금 우리는 1억 5천을 한번 빌려보겠습니다. 나중에는 여기다가 본인이 받을 대출금을 적으면 되겠죠. 지금은 우리가 한번 1억 5천으로 한번 해볼게요. 대출 기간은 개월로 풀어서 적어야 되는데 보통 30년으로 맥시멈 30년으로 합니다. 30년은 360개월이죠. 그리고 금리를 한번 적어볼게요. 금리는 진짜 개개인 신용도의 차이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 신용도 진짜 좋으시고 괜찮으시면 3.6에 3.8 그리고 4%좀 넘어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일단 3.8%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3.8% 해서 이 버튼을 누르시면 나옵니다. 대출 방법은 원리금 균등, 대출 원금은 1억 5천, 대출 기간 30년, 360개월, 금리는 3.8%로 했고요. 월 평균 납입금 69만 8천 원, 거의 70만 원이죠. 이게 이제 원금 플러스 이자가 매달 납입할 돈입니다. 총 납입이자, 이 총 납입이자는 우리가 30년간 이걸 계속 유지해서 갚을 때 30년간 갚는 총 이자 금액만 1억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1회차 때부터 360회차 때까지 어떻게 나오는지 풀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눌러볼게요. 1회차 때부터 쭉 내리면 맨 밑에 360차까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원리금 균등을 보고 있죠. 매월 납입하는 이 원리금이 균일하죠. 360회차까지 69만 8천을 내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는 원금과 이자죠. 원리금 균등은 원금이 1회차 때부터 시작할 때 제일 적습니다. 원금이. 그리고 조금씩 360회차까지 갈 때 조금씩 높아져요. 이자는 그럼 당연히 원금이 처음에 원금이 적게 냈으니까 그거에 대한 이자를 많이 내고 원금이 가면 갈수록 높아지니까 상대적으로 이자는 원금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자는 조금씩 반비례식으로 내려가겠죠. 이자는. 이게 원리금 균등입니다. 그리고 자, 더 자세한 설명은 좀 이따 할게요. 이번에는 원금 균등으로 해보겠습니다. 원금 균등으로 설정을 해주고요. 나머지는 안 건드리셔도 돼요. 그냥 이대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원금 균등으로 1억 5천 360개월 3.8%를 했을 때 매월 납입금이 원금 플러스 이자가 조금 줄어들었죠. 중요한 건 총 납입이자 30년간 갚을 총 이자 금액이 아깐 1억이었는데 1,500만 원이 줄었습니다. 대략. 풀어서 보겠습니다. 얘는 원금 균등이니까 원리금 균등이랑 다르게 매월 납입하는 월 불입금이 점점 그러니까 다르죠. 일단은 점점 줄어듭니다. 1회차 때 제일 많이 내고요. 가면 갈수록 조금씩 줄어들어요. 이게 360회차 때까지요. 보시면 원금 균등은 말 그대로 원금이 균일하죠. 아까 원리금 균등은 이거보다 좀 적게 내면서 조금씩 많이 냈었는데 얘는 처음부터 많이 내면서 꾸준히 많이 내죠. 당연히 그러니까 원금을 많이 갚을수록 이자가 줄어들겠죠. 이게 360회차까지 쭉 가면 갈수록 총 30년간의 총 이자는 당연히 줄어드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 원리금 균등과 원금 균등인데, 일단 요거 거치 후 분할 상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치 기간을 선택을 해야 돼요. 이자만 내는 기간을 말하는 거죠. 원금은 안 갚고요. 이걸 일단 한번 5년으로 설정을 해보고 그대로 검색. 거치 후 분할 상환 똑같죠. 나머지 똑같고 얘는 월 납입이 72만 5천 원이고요. 총 납입이자 30년간 1억 1,100만 원을 갚습니다. 한번 풀어서 보죠. 얘는 원리금이 아니죠. 이건 그냥 이자만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금을 5년간 계속 안 내죠. 1억 5천에 대한 이자만 1억 5천에 대한 이자가 금리를 3.8% 적용한 게 47만 원이니까 풀어서 47만 5천을 5년간 쭉 내다가 60회차가 5년이죠. 그리고 61회차 때부터 원리금으로 갑니다. 이때부터 원리금, 원금과 이자를 같이 내는 원리금이 균등으로 해서 원리금 균등으로 납입을 하는 거죠. 이게 거치 후 분할 상환입니다. 그리고 만기 일시 상환을 한번 해볼게요. 이건 뭐 쉽죠? 일반 계산기를 두들겨 봐도 나오죠, 이거는. 보통 전세 24개월 2년이죠. 그리고 요즘 전세자금 대출 금리 한 3% 초반, 일단 3%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1억 5천을 매월 이자만 납입하는 게 37만 5천 원이죠. 총 2년간 900만 원을 내는 거고요. 뭐 단순하죠. 1억 5천을 2년간 3% 이자만 내는 거죠. 이게 이제 만기 일시 상환이죠. 이건 신용대출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신용대출도 만기 일시 상환으로 합니다. 대출 계산기 사용 방법은 여기까지만 설명할 거고요. 제일 중요한 우리가 자꾸 헷갈리고 자꾸 까먹게 되는 원리금 균등 방식과 원금 균등 방식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조금만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까 그 나왔던 결과를 놓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원리금 균등은 원리금이 항상 일정하게 균일하죠. 360회차 때까지요. 원금 균등은 처음에 1회차 때 제일 많고 상대적으로 조금씩 좀 많이 줄어들고요. 계속 가면 갈수록. 두 개를 놓고 보면 원리금 매월 납입하는 금액은 원금 균등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원금을 계속 꾸준히 많이 내니까요. 원리금 균등보다는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매월 납입금이 조금 부담스럽겠죠. 원금 균등 방식을 선택하신 분들은요. 그리고 원리금 균등은 1회차 때 원금이 제일 적고 가면 갈수록 조금씩 높아지고 이자는 상대적으로 줄어들죠. 원금이 조금씩 높아지면서 이자는 낮아집니다. 원금 균등은 당연히 원금을 처음부터 많이 내면서 360회차 때까지 꾸준히 같은 금액을 내니까 상대적으로 이자는 많이 조금씩 많이 줄어들겠죠. 원금을 많이 깎아 나가니까요. 일단 이 차이입니다. 두 차이는. 전체적인 결과를 놓고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원리금 균등이 총 이자를 더 많이 냈네요. 원리금 균등이 30년 동안 1억 100만 원을 냈는데 원금 균등은 8,500만 원을 냈습니다. 이게 차이가 1,600만 원 차이가 났죠. 1,600만 원 덜 냈어요. 원금 균등이. 그런데도 우리 대출 받으시는 분들은 원리금 균등을 많이 선택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럼 조금 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 방식에 장단점이 있죠?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들으셨으면 장단점이 당연히 보이셨을 겁니다. 원리금 균등의 장점은 매월 납입금이 부담이 적죠. 단점으론 이자 금액 총액이 높습니다. 원금 균등은 이거랑 반대죠. 이자 금액, 장점은 이자 금액 총액이 낮죠. 그리고 매월 납입금이 부담이 좀 더 되죠. 첫 회차 납입금부터가 부담이 되죠. 원리금 균등보다는요. 그럼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죠? 아니, 원리금 균등이 원금 균등보다 같은 대출을 받아도 비교해도 더 훨씬 더 총이자가 많은데 왜 원리금 균등을 상환 방식을 선택을 할까요? 그렇게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 이제부터 투자 신념 깨우기로 바뀌었습니다. 왜 그런 선택을 많이 할까요?